예,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인시대 리턴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있죠. 어제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3패 중에 3패하고 난 이후에 1승을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끝나고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가 어떻게 했었죠? 복귀해 보죠. 복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바둑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바둑을 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프로 기사들은 항상 대국이 바둑이 끝나면 복귀를 한다는 자체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을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때는 2014년 11월로 되돌아갑니다. 불과 얼마 된 거 아닙니다.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95,500원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가 95,500원이었어요. 그 누구도 제약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나 그 어떤 정권사에서도 2014년 11월 달에 제약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11월 20일 날 제가 95,500원에서 아침에 제가 나오는 프로 있죠. 아침에 7시 제가 45분에 나오는 방송에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최초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한미약품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해 나왔냐면은 87만 7천, 딱 1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87만 7천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8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럼 제가 이때 당시에 왜 이 종목에 대한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월 20일 날 2014년도 딱 보니까 연기금에서 있잖아요. 연기금에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연기금에서. 제가 11월 20일 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9월 달, 10월 달 두 달 동안 연기금에서 두 달 동안에요. 두 달 동안에 딱 두 번 빼고 계속적으로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물량 나오면 잡아가고 물량 나오면 계속 잡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는 다르구나. 수급이 일단 뒷받침이 되는구나. 두 번째로 제가 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이 한미약품의 매출액을 보시면요. 6천억, 2011년도 6천억, 7천억 이렇게 1조가 안 됐어. 1조가. 근데 매출액에 대비해서 R&D 비용, 연구개발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매출액이 2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7천억의 매출액이 나오면 7천억의 20%가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4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붓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때 당시가 2014년도 11월 달이니까 내년이나 그러면 2015년 상반기에는 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잡아가지고 단기로 가져가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면 상당한 저는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원고가 2014년 11월 20일 날 마켓 넘버 5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
9만 500원에서 1년 만에 87만 7천원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869%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그때 당시 9만 원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10만 원에서 매수 못하고 11만 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럴 때는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왜 80만 원 넘어가니까 매수를 하냐 이 말이죠. 오늘 한미약품의 종가가 66만 6천 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주가를 바닥에서 잡아서 길게 가져가셔야 그래야 8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알려진 종목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해 제가 복귀를 시켜드린 거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때 당시 여러분들 한번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정권사에서 제약주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9만 원에서는 매도 의견이 나오는데 주가가 50만 원, 60만 원 가니까 정권회사에서 이제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주식의 인기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세력을 잘 보세요. 누가 매집하는가. 연기금이라는 곳은 기관 투자자 중에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 투신권은.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주식이 못 가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왜? 연기금은 중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단타 치는 거 봤습니까? 연기금에서 단타 안 칩니다. 연기금은 중장기로 가져갑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인기 행성 가지고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R&D 투자를 많이 하더라는 거. 이것은 올해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싼 주식 중에서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가치주 10선입니다. 제가 2월 29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가치주 제가 12선을 제가 공개를 해둔 적이 있죠. 오늘은 코스닥에서 과연 그러면 주가가 가치주 중에 주가가 싼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딱 돌아서는 주식은 잡으면 대성공한다 이 말이죠. 남과 가치에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남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항상 남하고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가치주 중에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된다. 예,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가치주 10선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흑자가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현재 지금 적자가 나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은 탄력이 큽니다. 자, 넘버1 성강밴드입니다. 제가 이 성강밴드는 벌써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성강밴드의 현재 지금 PBR이 0.67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나옵니다. 저는 실적에 대한 저는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넘버1 성강밴드. 넘버2 똑같은 피팅 업체인데 자, PBR이 0.63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5% 가까이 나옵니다. 피팅 업체입니다. 요 태광이라는 기업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차입금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차입 경영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태광입니다.
세 번째, 동국 SNC. 이게 나와 있는 이 동국 SNC는 PBR이 1.16 좀 높긴 합니다. 그러나 여타 코스닥에 비하면 1.26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는 동국 SNC의 지난해 영업이익입니다. 현재 지금 영업이익률이 6.8% 가까이 나오고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 넘버 1, 2, 3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코텍입니다. 코텍은 현재 지금 PBR이 0.9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8%입니다. 카지노 의료용 모니터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사람은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지 저는 차트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시간 투자만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당장 내일 얼마 수익이 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한미약품도 이야기해 드렸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YTN. YTN은 지금 PBR이 0.68입니다. 지금 지난해 적자를 봤습니다. 55개 적자를 봤는데 YTN도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돌았으면 올해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탄력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현재 지금 PBR이 0.91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9%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나온 업종도 지금 설명해 드렸죠. 방산, 조선, 해양 쪽입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일곱 번째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PBR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은 영업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코스닥에서 제조업 중에서 코스닥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5% 나오는 제조기업 코스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 감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성호하이텍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재 지금 PBR이 0.58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4.1% 가까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은 아홉 번째가 태웅입니다. 태웅이 지금 0.51인데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흑자로 돌아선다면 탄력도 세게 붙을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 번째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가 지금 PBR이 0.56 가까이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7.2%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 드렸던 종목 오늘 제가 10개 종목을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다 살 수 없으니까 딱 관심 종목에다 딱 집어넣고요. 여러분들 HTS 딱 집어넣고 10개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한번 골라볼까? 그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10개 종목을 줬는데 꼭 못 가는 주식만 들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인간에게 균등하고 분명하게 기회를 준다. 어리석은 자, 눈치 없는 자, 능력 모자란 자들은 이 기회를 못 찾거나 또는 놓친다. 이제 이 마지막 기회가 도래하였다. 자, 오늘 제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금사님이 복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죠.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번 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잘 조명한다면 투자 전략 잘 세워지겠죠.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번 주 주요 일정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4월, 5월, 6월
어떤 건들이 있는가. 네, 이거 잘 잡으면 수익 크게 나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캘린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뭐 EU 정상회의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니고요. FOMC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대개 이제 발표가 되죠.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이 FOMC가 뭐 중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겁니다. 뭐 딴 거는 큰 건 없어요, 지금. 네, 딴 거 큰 건 없고 EU 정상 회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EU 정상 회의는요. 뭘 하는 건지 아십니까?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겁니다. EU 통화 정책 회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지. EU 정상 회의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큰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자, 그렇게 좀 이번 주는 보셔야 되겠고, 사실 그 FOMC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달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4월 이벤트는 3월경에 매수하고요. 5월 이벤트나 6월 이벤트는 뭐 4월, 5월 달에 잘 타이밍을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매매를 하시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양념격으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뭐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코스닥이 조금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이미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 부분을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이미 코스닥은 이 대주주 기준 이건 때문에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그 잔파도 아니냐. 그렇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 선거 있는 거 잘 아시겠죠? 뭐 정책도 안 나오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 뭐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죠? 네 분만 있고 사실 그다지 그렇게 크게 이슈로 적용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대형주가 치고 가니까 특히 더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금통이 뭐 있을 것이고요. FOMC 그리고 GDP 예비치 뭐 이런 식으로 4월 달은 전개가 되니까 4월 달에는요. 글쎄요. 뭐 선거권과 관련한 것만 있고 특별한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5월 달, 6월 달 잠깐 볼까요? 네. 자, 이게 이제 5월 달이죠. 네, 중국 이게 이제 4월 달께, 예, 그죠? 4월 달 이제 나오네요.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해서 자꾸 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한 것들, 뭐, 리노스 같은 종목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IMFA가 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분기 중에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공식 투융자 업무 개시가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 건이 2분기 중 발생하는데 아마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AIIB 건의 모멘텀이 좀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겠다.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뜨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는 분하고 뜨기 전에 생각해서 실행하시는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5월 달에는요, 파나마 운하 건이 완공될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이나 해운 쪽이 약간 이 영향을 좀 받겠죠. 네,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보세요. 그리고 5월 달에 호텔 롯데 상장이 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예전에 그 제일모직 아시죠? 제일모직이 시중 자금 끌어당겼잖아요. 대형주가 호텔 롯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5월 달에 LG가 GM의 전기차 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플러스 모멘텀이 좀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네. 6월 달에 이제 반기문 씨가 한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기문 관련주들이 미리 움직일 수가 있죠.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겠고, 오페크 총회가 6월 2일 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3월 20일 날 있죠. 3월 20일 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는 안 될 거예요. 이란이 생산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사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요때 이제 유가는 변수가 또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중국 A주의 MSCI 편입, 이때 좀 흔들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6월 달까지 보시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슈라든가 테마가 다시 이제 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번 주에 그 금리 인상건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옐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뭐 대개 다 짐작은 가실 겁니다. 자, 고용이 좋아졌어요. 그죠? 방사선 구조로 모든 분야의 고용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PC 물가지수 2% 선에 근접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19.4%입니다. 그죠? 결국 6월 달이나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대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은 말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변수가 아닙니다. 악재 요소는 아닙니다. 시장을 누를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옐런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안 하면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 건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그 캘린더에서 제가 빼먹은 게 보아오 포럼이 있죠. 네, 보아오 포럼이 22일이나 23일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주제가 항상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AIIB가 주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추상적인 단어죠. 뉴 다이내믹하고 뉴 비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감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22일이 임박하면서 그 건과 관련한 뉴스거리가 뜰 거예요. 그때 감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보아 포럼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IB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 건. 자, 요 건이 본격 출범은 이미 됐죠. 금년 초에 이제 출범은 됐고, 투자 융자를 4월 달쯤에 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움직이겠어요? 다음 화면이죠. 네, 해외 건설업이죠. 뭐 해외 건설업이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이고, 뭐 IT 쪽에서는 뭐 시스템 SI 관련주라든가 또는 스마트 시티 관련주지만 일단 건설 쪽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설이 지금 조정이죠. 좀 조정 받다가 어디서 변곡점이 나오느냐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한 마디 정도 또는 두 마디 정도 시세가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가치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성장주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이제 균형점에 와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주의 대명사가 아모레 퍼시픽이죠. 가치주의 대명사가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화장품이 12개월 포워드퍼가 30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밀려요. 오늘 LG생활건강 올라오는 거 보셨죠? 실적 괜찮게 나온다고 그러죠.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30배. 그리고 LG생활건강이 PER이 12개월 포워드 PER이 25배에서 턴을 했고, 아모레 화장품 같은 경우는 30배에서 턴을 했어요. 그럼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초록색 부분이죠.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PBR 0.45배 수준에서 떴고요. 그죠? 0.4배 수준이죠, 아마? 0.4배 수준에서 떠서, 그럼 이쪽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성장주, 조정 거친 성장주가 좀 시세를 낼 것인가. 이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MSCI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을 내본 그 경험치가 있어요. 요 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CRB 지수.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하고 달러하고 요거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될 때는 언제냐? 가치주가 요즘 왜 올라왔느냐? 유가 올라왔죠? 올라올 땐 가치주가 역시 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질 때 가치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때 가치주가 올라오는 겁니다. 성장주는 반대겠죠. 근데 이 변수들이 세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잘 보시면 돼요. 유가가 좀 혼조로 보이고 떨어지느냐, 달러 가치가 올라오느냐, 내려오느냐,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 보합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가치주나 성장주나 지금은 거의 동일한 시소선상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지만은 가치주가 유리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은 약간 변화의 요소도 잠재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 세 가지 변수를 보시면서 체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코스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죠. 코스닥이 최근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리고 나서 꼭 순매수가 나왔던 과거 상황을 봐서 이쪽도 무시 못한다. 기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기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종목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잡냐면은 다음 화면에서 볼까요? 종목을 잡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롯데 쇼핑 들어가서 이제 꽤 시세를 냈어요. 예, 시세를 냈는데 이런 지점에 들어가는 거죠. 예, 붙었을 때 들어가세요. 이럴 때 들어가면 물 먹죠. 예, 물 먹습니다. 이럴 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손색이 없었고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타임을 좀 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결론입니다. 자, 이미 오른 거래소 대형주는 좀 쉬는 시기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그럼 어떤 쪽을 보느냐? 안 올라온 중소형 가치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타이밍상으로. 코스닥은 여기는 대형주가 먼저 올라오고 중소형주는 나중에 올라오겠죠. 조정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장 대형주 쪽이 움직이느냐를 보시고 한다면 이쪽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턴어라운드 주가 역시 캡이죠. 관리 해제 이번 주에 한번 잘 보시고요. 주조 친화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이벤트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한 주 전략을 좀 짜 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저희는 좀 이따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